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 아파트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대전과 충청권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과 대구에 이어가지고 광주까지 잇따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2017년에서 2019년 3년간 지속된 지방 집값의 대폭락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1월 시세에 비해서 상승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거래가 끊기면서 급매물이 쌓이더니 결국 하락 전환하는 곳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이 급등하면 다시 또 반등하겠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사실상 지방광역시 전체입니다. 금매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자, 이 금매 잡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70% 폭락. 정말로 고가 아파트는요, 이거 추락하고도 남아요. 이미 5배 뛴 곳들도 있는데 난리 난다. 자, 지방 부동산에 몰라, 이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벼락, 여기 절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네요. 인구도 감소한 데다가 물량도 늘어나고, 자, 특히 메리트가 없잖아요. 먼저 지방 부동산 대세 하락, 그 도시별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큰 줄기만 보자고요. 전국적으로 이미 거래 급감 상태이고요. 매물은 폭증하고 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막 4배, 5배 뛴 곳들.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뭐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구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급매 증가. 거의 뭐 부산처럼 미분양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도 많아요. 부산, 대구는 준공 후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을 말하는 거죠. 수성구 중심으로 지금 급락세. 그 다음에 세종시 집값 급락, 매물 폭증하고 있다. 거래 급감, 대전시. 자, 급매는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대전시가 경고했었는데 세종이 추락하면서 지금 덩달아서 밀려가는 형국. 창원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마다 집값 급락, 매물 폭증 상태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현재 전반적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좋지 않다. 자, 이제 지방 부동산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이게 단기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심각해요. 먼저 집값 거품, 그 다음에 폭등. 집값이 폭등해갖고 거품이 심화됐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도 일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3, 4억 이 짝은 그렇게 예전에 그것도 반토막 났었어요. 예전에 3년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토막 났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막 20억, 10억, 아무튼 10억 넘는 것들은 다 위험해요. 다. 지방의 10억짜리들은 수도권에 20억짜리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이 최고치입니다. 하락장 대폭락 후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이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산업체는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죠. 인구 고령화에 생산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기업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출산율 지금 0.75에서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 특히 이 다주택자들 매물 폭탄 약 800만 채가, 여러분들 같으면 지방에 있고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면 어디를 털어내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바로 지방입니다. 다주택자 매도, 특히 고가 아파트의 대폭락 위험성이 높다. 다주택자 등 지방 우선 매도를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소가 되면 지방을 먼저 던집니다. 아파트 거래량 심각하게 부족해요. 거래가 처음에 막 늘어났었어요. 20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거의 전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은 자꾸 쌓여갑니다. 결국 초급매만 거래 들락말락 하다 보니까 폭락 쪽으로 가는 거죠. 현재 지금 상황을 예시했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아파트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인구 감소, 산업 감소, 1인 가구 증가, 즉 절대적인 집값이 상승해야 할 기본 받침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주택 임대차 사업 매물, 이게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집중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일지 몰라도 대세 하락장에는 대폭락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거래량이 또 많지 않아요. 이것은 그만큼 선호를 안 한다는 거죠. 호가 위주로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급락하겠죠. 신고가 계약 취소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 이후에 원래는 신고가 계약 취소하고 더 이렇게 자전거래로 급등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급매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취소하느냐? 더 싼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괜히 잡았다가 물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값 대폭락의 징조고, 주택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빈집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역시 집값 대폭락을 일으킨다. 지방 아파트라고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곳이 포함돼요. 단기적으로는 대전, 충청, 청주도 다 포함됩니다. 대구, 부산,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영남, 강원도를 다 일컫는 말이죠. 자, 부동산 폭락 위험성. 그러면 이건 이제 지방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게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맥을 좀 보면서 가야 돼요. 자,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안 팔려요. 거래량이 절대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뭐 싸게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장기간 집값 하락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역전됐을 경우 장기간 집값 하락, 아파트 매물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이 지나치게 최대치라서 이제 이 정도 팔면 나는 좋겠다, 이제 이 가격이면 돼, 이런 만족감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낮추기 경쟁이 이제 곧 벌어지겠죠. 아파트가 매도가 안 돼요. 단기간 금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 안 되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매입자가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입을 안 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영끌하고 빚투, 갭투자했던 이 30대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패닉바잉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1등입니다. 30대 2030이 1등이지만 절대 거래량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점점 매수세가 감소, 투자자 매입도 감소. 이제 순수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주식으로 뛰어들고 만다, 이런 생각이죠. 투자 기대감이 최저치다. 선도층 매입 감소, 부자들이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은 이미 투자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득권, 다주택이 급감하고 있다. 자, 세종발 집값 하락, 이거 중요합니다. 왜 세종이 중요하냐면 작년에 집값이 뛰었을 때 세종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세종이 뛰니까, 세종이 중원이잖아요. 중원 쫙 뛴 거예요. 이제 세종발 집값 하락이 지금 8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세종, 대구, 울산으로 좀 확대 중. 준공 후에 미분양,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입주를 했는데 미분양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건 결국 분양 경쟁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 되게 비싸죠. 지방도. 1천만 채 물량 폭풍. 자, 물량 현황,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 800만 채예요. 어우, 3기 추가 신도시 공공임대 등등등 해갖고 200만 채. 총 1천만 채의 물량 폭탄이 쏟아집니다. 이제 위험한 주택. 뭐가 위험하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건 볼 것도 없이 지방입니다. 지방에서도 싼 것들은 많이 안 빠져. 비싼 게 많이 빠진다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1억, 2억, 3억 하는 걸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7억, 8억, 9억, 10억, 11, 12, 13, 14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 자, 수도권 대부분의 이제 지방은 전체에 해당되죠. 유형은, 자, 이번에 이제 아파트 비싼 거하고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별로예요. 지방에 상가를 잡는다든가 또는 다가구 단독도 이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타, 외곽, 비싼 아파트 구축,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죠. 자, 진행 과정 봅시다. 부동산 폭락은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기 추가 신도시 공급 물량도 이제 지금은 공공, 분양, 일반 분양, 임대가 시작이지만 내년, 내후년 또 지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물량 현황, 위험주택 진행 과정, 바로
이 1천만 채의 매물 폭탄이 주로 지방에 결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하우스 푸어 경고. 지금 여러 차례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위, 금관원 이런 데서 경고하고 있는데 최대 위험이 바로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경매 1순위 바로 갭투자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도 하락하죠. 자, 이제 대출 범위 40% 이상으로 빚을 얹은 사람들 위험하고, 그리고 연령층은 20, 30대, 60대. 왜냐하면 20, 30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돈을 많이 안 모아놨어. 60대 당연히 노년층이 수입이 적으니까 위험하죠. 주택가격 비싼 아파트 또는 고분양가를 매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양가 밑으로도 추락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강남 신도시는 당연하지만 특히 여기 부산, 대구 등 광역시의 고가 아파트들이 아주 위험해요. 최대 원인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닥이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분석을 해보세요. 많이 뛰었다고 좋아하기 이전에 너무 많이 뛴 것들이 나중에 폭락이 크다. 내 거는 GTX가 들어가니까 안 떨어질 거야. 여기는 호재가 많으니까 안 떨어질 거야. 아니에요. 그 호재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호재 때문에 뛰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득은 주로 저소득층, 실직자들이라든가 불규칙한 어떤 수입, 이런 분들은 더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미분양 확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금 부산 보세요. 3, 4, 5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몇천 건이 나오고 있네요. 광주, 경남, 특히 경상도 쪽 지금 심각해요. 고분양가도 영향이 있어요. 자, 월별 미분양 주택 취입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또 10,000건 이상으로 확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1000건대밖에 안 되는데 지방이 14,000. 인구는 수도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미분양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부산, 경남, 경북, 울산, 대구, 대도시가 심각하다는 것은 집값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전국 아파트 15억 시대, 경기, 부산, 대구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금 881, 361에서 확 뛰었네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그래도 서울 인접 지역들이고 신도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문제예요. 48기밖에 안 되는 게 10배가 됐어요. 경기도는 결국 2배 수준인데 10배. 인구에 비해서도 380, 경기도보다 더 많은 거예요. 15억 이상 아파트가 부산에 경기도보다 더 많다? 비율이? 이건 문제죠. 자, 그리고 대구도 52개에서 115개 엄청나게 늘어났죠.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서울 77억짜리가 제일 비싸고 경기도 35억짜리가 제일 비싼데 부산이 어떻게 45억짜리 지금 있고요. 자, 뭐 45억만이 아닙니다. 30억, 20억, 뭐 18억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요. 똑같은 20억이라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하고 폭락을 하면 회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인천 말고 이제 대구 보세요. 24억 9천 너무 비싸지 않나요? 광주 20억, 대전 22억, 울산 15억, 세종 15억, 강원 13억, 충북 12억. 아무튼 10억대 넘는 얘들은 여러분들이 돈 많았고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돈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잡습니까? 이 시점에서 잡으면 안 돼요. 상당히 비싼 아파트들 많죠. 그래서 주로 굳이 말하면 10억 넘는 것들은 다 위험하고 한 7, 8억 이상도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지방은. 자,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보세요. 확 급출하겠네요. 자, 창원, 용기, 더샵, 레이크파크 보세요. 30평대 11억이 9억대로 그냥 2개월 만에 2억이 빠져버리네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매수 우위 지수가 높다는 거고 이 초록색으로 갈수록 아주 이제 점점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진다. 즉 집값이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 빨간색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강북, 경기, 수도권, 서울, 강남, 강원, 인천. 여기 보세요. 충북만 유일하게 120이고 나머지는 이제 초록색 진한데, 자, 전남, 광주, 부산, 광역시 5개국, 대구, 울산 6개국, 세종 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지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빨갛죠, 전국이. 1월 20일 날짜 전국이 이렇게 뜨거웠는데,
자, 상승이 확 축소됐어요. 이거 지도 보세요. 수도권, 경기도 여기만 좀 빨갛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거의 보합권까지 밀려와 버렸어요. 이게 상승 축소된 것은 거품 위기, 공급 확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7월 8일 전국 현재 지방 쪽으로 충청도도 지금 아예 다 없어져 버렸죠. 빨간 색깔이.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인구 감소 심각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진한 초록색일 경우 이 인구가 많다는 건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에 몰려 있고 경기도 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권 일부 지역 그리고 남동임의 이 일대 경남권 대구권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다음에 2020년 7년이 지난 현재 보자고요. 대략 수도권은 그나마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진한 게 확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도 거의 없어져 버렸죠. 빨간색이 확 늘어났죠. 지방. 자, 이제 이게 2040년이다 이런 식으로 돼요. 대도시도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2017 이거 생각하세요. 16년부터 2019년 약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은 150주 정도 되나요? 거의 150주 연속 하락이에요. 어디가? 여기 경상도 부산 쪽 뭐 대구는 그나마 좀 덜 빠졌었는데 아무튼 이쪽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3년간 계속 하락했단 말이에요. 반토막 난 것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가 그때 왜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 왜 추락을 했을까?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인구 급감, 산업체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이 뛰면서 같이 폭등했죠. 다음에 추락하게 되면 이제 이런 짱이 나는데 인구가 받아줄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다주택자가 이제 붕괴되면 이건 진짜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전부다. 또는 빚이 많다. 고민 좀 해봐야겠죠. 자, 미분양 관리 지역. 대충 봐도 이게 이쪽에 지금 경상도 쪽에 완전 몰려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오죽하면 관리 지역이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청도 일부, 강원도. 그하고도 일치한 게 빈집이에요. 자, 이게 인구에 비해서 경상도가 제일 많고 전라도 엄청나죠. 21만, 18만. 옛날에는 초가집 또는 시골집들이 빈집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빈집이 늘어나요. 왜? 인구가 주니까. 그게 바로 2020년에서 30년에 주로 아파트 빈집이 급증할 게 바로 앞으로의 10년 과제입니다. 과거에 하락장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퐁당퐁당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랐다. 파란 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값은 이번에 올라가면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죠. 여기 보세요. 계속. 이거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어느 것이든지 올랐다가 안 떨어지는 건 없어요. 많이 오르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울 경기 보니까 2012년부터 16년 서울 떨어질 때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네 이렇게. 그러다가 17년부터 추락하는 거 보세요. 무섭죠 이게 마이너스 막. 이게 바로 150주 연속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 반등했죠. 이제 세종, 대구, 울산 보세요. 전국은 아직도 빨간색이 조금 떨어진 데다 올라왔는데 세종 보세요. 이게 완전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쫙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늘어섰네요. 그 다음에 대구 안 볼래요? 대구 여기 보세요. 이렇게 뛰었다가 확 줄어갖고 이미 반전됐어요. 5월 달부터. 자, 울산 확 줄어들었죠. 지금 이미 이런 어떤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것이 하락 안 했다고 해서 하락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공사 완료 미분양 추이,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도 지금 부산 그대로잖아요. 지금 안 줄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대전은 조금 줄더라지만 완전히 없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 확 오히려 늘었죠. 자, 광주도 지금 계속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 수도권은 이렇게 됐거든요. 수도권은 이렇게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수도권 미분양이. 근데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부산, 대구, 광주는 즉 지방은 미분양이 아직도 많아요.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는 중공업의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는 집값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 2019년 부산 실질적으로 100주 연속 하락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뉴스 기사 때 백주연소 하락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었고 대략 뭐 150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구 뭐 서구 할 것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창원, 성산구, 뭐 의창구, 거제, 마산, 하포, 울산, 통영, 진해, 구미, 영천, 특히 경상도 쪽이 집값이 지금도 이번에도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경상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도 지금 거품이 엄청 심하거든요. 전주도 그렇고요. 대전 쪽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거품이 지금 심해요. 아까 고가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곳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인구가 많았어요. 자, 이제 0.5명 낳는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거래 인구 절벽이에요, 절벽.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지방 아파트가 수도권 아파트보다 위험한 것은 물량 폭탄에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인구 급감과 미래 일자리의 최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억 내외의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비싼 아파트들이 최대 피해를 보겠죠. 감사합니다.